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연하지만 명왕성은 더 이상 정식 행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재미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태양계에서 가장 먼 행성 중 하나인 명왕성. 우리는 그 표면에 대해 과연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평소처럼 지금부터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명왕성과 그 표면. 명왕성은 작고 멀리 있기 때문에 관측이 매우 어렵고 비교적 최근까지 그 표면을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자나 일러스트레이터, SF 작가는 명왕성에 대해 영원한 어둠에 잠긴 음침하고 단조로운 회색 평원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조사를 통해 그다지 지루한 천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왕성은 그렇게 어둡지도 않습니다. 한때 행성이라 불리던 명왕성에서 볼 때 태양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꽤 밝다고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명왕성은 아주 춥습니다. 평균 기온은 약 50켈빈, 즉 섭씨 영하 223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명왕성 표면은 대부분 질소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물로 된 얼음도 있어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바위처럼 단단해집니다. 명왕성의 지표를 단조롭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과 동떨어진 치명적인 실수이고요. 불이 차갑다거나 소가 하늘을 난다는 말과 거의 동급입니다. 실제로는 그와는 정반대로 준행성이나 일반 행성 중에서 아마 가장 다양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반사율의 차이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명왕성의 표면은 눈처럼 하얀 곳도 있고 수처럼 검은 곳도 있다는 뜻입니다. 명왕성의 표면과 볼거리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과학자들은 천문학의 관료에 따라 어떤 주제에 따라 명명해야 한다는 약정이 있는데요. 명왕성의 경우 다양한 민족의 신화나 문학에 등장하는 명부나 죽음, 그들을 관장하는 신들과 관련된 것, 혹은 과감하게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위대한 과학자나 우주 탐사기, 혹은 명왕성과 카이퍼 벨트를 연구한 인물 등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왕성의 하트, 톰보 지역. 명왕성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재미있고 픽업할 만한 볼거리라고 하면 2015년에 발견된 유명한 하트 마크가 아닐까요? 과학자들은 그 100여 년 전인 1930년에 명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톰보 지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톰보 지역은 명왕성 적도보다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600km로 예를 들자면 튀르키예 같은 나라의 가로폭과 맞먹는 길이입니다. 명왕성의 하트가 자주 눈에 띄는 이유는 아주 심플한데요. 명왕성 표면에서 가장 밝은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명왕성의 하트 자체는 균일하지 않고 서쪽이 밝고 평탄합니다. 이 영역은 스푸트니크 평원이라고 불립니다. 스푸트니크 평원에는 크레이터나 큰 요철은 없고 작은 언덕 능선이나 균열만 존재하며 20km에서 30km 정도의 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 균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지만 어쩌면 대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렇게 광대한 평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모르는데요. 일설에 따르면 큰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생긴 크레이터라고도 합니다. 충돌로 인한 충격은 상당히 심해서 명왕성 지하에 있는 얼음 멘틀이 분출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트 동쪽은 색이 진하고 산이 많은데 사이즈는 작습니다. 이 지역은 스푸트니크 평원보다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요. 심한 지각 변동이 있었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명왕성의 다른 지표면과 비교하면 이 지역은 아직 새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톰보 지역의 하트 경계 위에는 산맥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에드먼드 힐러리와 함께 에베레스트 첫 등정을 한 네팔 산악인 텐징 노르게이의 이름을 따서 텐징산 또는 노르게이 산이라고 불립니다. 텐징산은 해발 6km가 넘기 때문에 명왕성에서 가장 높은 산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산맥은 방금 등장한 힐러리를 딴 이름이 붙었는데요. 힐러리산은 텐징산의 절반 정도 크기이지만 명왕성의 기준으로 보면 역시 당당한 크기입니다. 고래와 기타 얼룩. 태양계 내에 있는 다른 수많은 천체와 마찬가지로 명왕성에는 머큐라, 일명 반점이라고 불리는 표면이 어두운 영역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성학자들은 머큐라를 상당히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명왕성의 가장 큰 머큐라는 톰보 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크툴루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적도를 따라 길이 3,000km, 폭 1,0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크툴루 영역은 그 특징적인 형상 때문에 고래라고도 불립니다. 과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지질학적으로는 매우 새로운 스푸트니크 평원과는 대상적으로 크툴루 영역은 명왕성 표면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실 이 영역이 어두워진 원인은 시간의 경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메탄과 질소에서 톨린이라는 특수 유기화합물이 형성되어 두꺼운 층으로 이루어져 크툴루 영역을 뒤덮었습니다. 이 영역이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건 이 톨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인류가 태양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톨린이 석유의 대용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톨린은 트리톤 등 지구와 더 가까운 천체에도 대량으로 존재하지만 먼 훗날 크툴루 영역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매우 중요한 자원의 산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고래 꼬리 근처에는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반점인데요. 초기 이미지에서는 어두운 링의 중심이 밝았기 때문에 도넛이라고 불렸습니다. 해상도가 높은 이미지를 보면 실제로는 도넛과는 비슷하지도 않지만 이름으로는 도넛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두 개의 메인 스팟, 크툴루 영역과 톰보 지역 사이에는 브라스너클, 메리켄삭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습니다. 직경 수백 미터의 반점이 모여 큰 고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애칭이 붙은 것입니다. 이 메리켄삭에는 클렌 머큐라, 알라 머큐라, 발로그 머큐라, 부쿱 카메 머큐라, 몽포 머큐라가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절벽과 협곡이 많고 크레이터도 볼 수 있어서 크툴루 영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오래된 지역입니다. 머큐라가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것도 아마 톨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라 보여집니다. 대륙 협곡과 미지의 영역. 명왕성에는 산맥이나 반점 외에도 대륙이라고 불리는 광대한 지역이 있습니다. 베네라 대륙, 하야부사 대륙, 파이어니어 대륙, 베가 대륙, 바이킹 대륙, 보이저 대륙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명칭은 우주에 관한 인류의 지식을 깊게 한 우주 탐사선이나 탐사 미션에서 따왔습니다. 이 대륙들은 톰보 지역과 크툴루 영역의 북쪽과 북서쪽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것은 꽤 오래된 지역으로 크레이터나 반점으로 덮여 협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왕성에는 이미 소개한 것 외에도 산과 언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타르타르스 능선이나 판데모늄 능선이 있습니다. 명왕성 북극은 로엘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극관이 있고 질소 얼음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명왕성이 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질소가 갑자기 증발해 기압이 3배 이상 상승합니다. 하지만 지구의 기압과 비교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명왕성 표면의 대부분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뉴 호라이즌즈는 명왕성의 극히 일부밖에 지도로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남위 30도보다 남쪽 지역이나 카론에 접한 반구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사진에서는 다수의 반점이나 밝은 영역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해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허블이 촬영한 이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트나 고래의 존재는 2015년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득한 천체에 대해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많답니다. 재미있는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 주실 분들은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